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유럽이 범죄라며 금지한 실외기를 한국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냉매도 압축기도 없는 단 하나의 반도체가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낸 기술. 유럽의 규제를 뛰어넘어 기술로 문제를 풀어낸 한국의 기적 같은 도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세계를 뒤흔든 한국 기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감동누리의 세상을 잇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엘리자 할로웨이, 영국 환경부 정책 고문입니다. 30년 동안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일에 평생을 바쳤죠. 3년 전 파리 베를린의 실외기를 전면 철거시키며 우리가 세계의 기준이라 외쳤습니다. 온실가스 문제와 도시 미관 훼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했어요. 프랑스 파리를 시작으로 독일, 베를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주요 도시들이 차례로 동참했죠. 실외기 설치 금지령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겁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저는 당당히 말했어요. 문명의 진보입니다. 실외기 없는 도시야말로 진정한 21세기형 스마트 시티라고 믿었거든요. 유럽이 세계의 모범을 보이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확신했죠.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 27층 회의실. 샴페인 잔을 든 우리는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파리 16구와 베를린 밑에 지구에서 32,000대의 실외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거대한 중앙 냉각탑, 지하 파이프로 냉기를 공급하는 시스템.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건설 비용만 120억 유로, 전력비는 기존의 3.2배, 파이프 누수나 시스템 고장 시 전체 지역 마비. 그래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죠.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 아시아의 그 나라들도 언젠가는 우리를 따라올 것이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지구 반대편 서울에서 제5만을 산산조각 낼 기술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올해 봄 어느 화요일 오전 충격적 브리핑 접수. 삼성전자, 무배 관무실외기, 에어컨 기술 발표 예정 뭐라고.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안경 벗고 다시 봤죠? 무배관, 무실외기? 완전 개소리. 나노 열전 효과 반도체 냉각 기술이라고 합니다. 부하 로버트가 설명했습니다. 코웃음 터졌습니다. 나노 열전. 1834년 낡은 기술, 효율. 쓰레기라 냉장고나 컴퓨터 쿨러에만 쓰는. 오후 브뤼셀 긴급 화상회의. 독일 토마스 박사, 프랑스 알렌 국장, 네덜란드 핸드릭 원장, 유럽 환경기술계 킹왕짱들 총집합. 또 시작이군요. 토마스가 비웃었습니다. 아시아 기업들 허풍 마케팅. 스마트폰이나 만들던 놈들이 냉방 기술. 알랭이 거들었죠. 우리 유럽이 200년 앞섰다. 스마트폰이나 만들던 애들이 무슨 냉각 기술이겠어요? 저는 더욱 신랄하게 덧붙였죠. 화제몰이용 마케팅 수법일 뿐입니다. 걱정 없어요. 우리는 실증된 기술. 쟤들은 실험실 꿈. 유럽의 체계적인 규제 정책이 아시아의 허황된 기술 과시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다고 확신했거든요. 우리는 이미 답을 찾았는데 저들은 아직도 헤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외기라는 흉물이 사라진 아름다운 도시 풍경이었죠. 질서 정연하고 우아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도시의 모습이에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한국의 그 무슨 펠티어 기술이든 우리가 만든 새로운 기준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게임을 끝냈다는 것을. 며칠 후 서울 코엑스 삼성 기술 발표회. 전 세계 800명 몰려듭니다. 저도 영국 대표단으로 참석했습니다. 솔직히 확신했어요. 실제로 보면 구멍 뚫린다고. 그런데 삼성 수원 연구소장 이재준 박사가 무대에 올라서자 분위기 완전 바뀌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했으며 과장 없이 오직 숫자로만 설명하였습니다. 기존 열전 소자 효율 5%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그래프. 우리는 78.6%까지 올렸습니다. 심장 멈췄습니다. 78.6%. 일반 에어컨과 거의 같은 수치로 나노미터 반도체 공정, 분자 수준 재설계. 이재준 박사는 설명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실시간 시연 시작.
투명 아크릴 상자 안시 제품. 겉보기엔 평범한 벽걸이 에어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뒷면을 보자 기절할 뻔했습니다. 실외기가 진짜 없었습니다. 얇은 반도체 패널 몇 개뿐. 온도계 실시간 표시. 실내 온도 25.3. 스위치 누르자 숫자가 미친 듯이 떨어졌습니다. 24.8, 23.1, 21.7, 19.2, 10분 후 18.5에서 딱 멈춤. 완전 무소음. 진동 제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력 소비 기존의 60%. 소음 0데시벨. 냉매 제로. 실외기 제로. 머리 돌겠습니다. 제가 평생 찾던 환경 친화 냉방의 완벽한 답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무시했던 아시아에서 먼저 휴식 시간 화장실 거울 속 제 모습은 충격에 놀란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67년 인생 얼굴의 당황과 혼란. 이게 진짜 가능해? 우리가 놓친 게 있나? 그날 저녁 받은 추가 자료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삼성은 이미 1년 전부터 한국 100개 사무실에서 테스트. 고장률 0.02%, 효율 최고 등급, 만족도 98.7%, 서울 야경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랑한 유럽 정책이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 회피였다는 것을. 런던 복귀 2달 후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유럽 기록적 폭염, 파리 42.3, 베를린 40.7, 런던 38.9.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외기를 철거한 지역들이었습니다. 파리 16구, 지역 냉방 시스템, 과부하로 완전 다운, 전력 소비량이 설계 용량의 180% 초과, 베를린 밑에 지구도 마찬가지, 지하 냉각수 파이프 3곳에서 누수 발생, 전체 시스템 마비, 긴급상황실에서 24시간 대기하며 받은 보고서들, 참담했습니다. 양로원 열사병 노인 23명, 아이들 탈수 증상 병원 이송 156건. 가장 충격적인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파리 시청 앞 3천여 명 시위대. 덥다고 죄냐? 정치인들은 에어컨 틀고 우리는 죽으라고? 환경보다 생명이 먼저다. 자택 서재에서 뉴스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67년 인생에서 이런 무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인류의 미래라고 믿었던 정책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더 참담한 건 해결책이 없다는 것. 실외기 재설치. 최소 6개월 소요. 지역 냉방 시스템 용량 증설. 수십억 유로 필요. 그날 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무실외기 에어컨 모습. 조용히 작동하며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내던 그 신기한 장치. 만약 저 기술이 정말 완성됐다면 실외기도 없고 복잡한 파이프도 없이 그저 벽에 걸기만 하면 되는 완벽한 해결책. 하지만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제 평생 업적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BBC 아침 뉴스 앵커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할로웨이 박사, 실외기 금지 정책이 이런 참사를 불러온 거 아닙니까? 전 국민 앞에서 답변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공허한 변명인지를. 영국 하원 야당 의원들 성토, 환경부는 국민 생명보다 이념을 우선시했다. 여당 의원들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사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쓰다가 멈췄죠. 도망가는 건 답이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발신자는 삼성전자 이재준 박사였어요. 할로웨이 박사님께 유럽의 어려운 상황을 뉴스로 봤습니다. 저희 기술이 도움이 될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언제든 한국에 오시면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어요.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 혹시 함정일까?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있나 싶더라고요. 동료들과 상의해봤어요. 가지 마세요. 로버트가 말했죠. 지금 가면 우리가 항복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토마스 박사는 달랐어요. 엘리자, 우리가 고집 부릴 때가 아니에요. 유럽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요. 8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이었어요. 11시간의 긴 비행을 끝내고 드디어 한국 땅에 발을 디뎠어요. 첫 인상이 정말 놀라웠어요. 시원했거든요.
바깥 온도가 32인데도 공항 내부는 정말 쾌적했어요. 그런데 천장을 봐도 에어컨 실외기가 없더라고요. 혹시 공항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올해부터 삼성 무배관 시스템으로 교체했어요. 정말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전력비는 30% 절약되고 소음 민원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가슴이 막 뛰었어요. 이론으로만 봤던 기술이 실제로 이렇게 거대한 공항을 시원하게 만들고 있다니.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가면서 창밖을 계속 관찰했어요. 건물 외벽들이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실외기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게 보였어요. 택시 기사님이 스마트폰 번역기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삼성 신출시한 에어컨 배관이 없고 실외기가 없어 조용해서 좋아요. 직접 체험한 한국분의 후기였어요. 발표한 지 5개월 만에 이미 상당한 보급률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프런트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네, 지난달에 전체 교체했어요. 손님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조용하고 시원해서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진짜 조용함을 경험했어요. 에어컨이 작동 중인데도 소음이 정말 제로였거든요. 창문을 열어봐도 실외기 소음이 전혀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삼성전자 수원연구소에 도착했어요. 이재준 박사님이 직접 마중을 나와주셨거든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정말 소탈한 모습이었어요. 명품 정장 대신 평범한 셔츠를 입고 계셨고 화려한 말 대신 조용한 미소로 맞아주셨죠.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저희 기술이 유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여드릴게요. 그분의 겸손함에 정말 놀랐어요. 세계를 뒤흔들 기술을 개발하셨는데 전혀 거만하지 않으셨거든요. 연구소 지하 1층 실험실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나노 열전 기술로 만든 소형 에어컨이 있더라고요. 30cm 정사각형 크기였는데 뒷면을 보니까 정말로 실외기가 없었어요. 한번 손대보세요. 와, 차가운 공기가 확 나오는 거예요. 온도계를 보니까 영하 4도. 정말로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소음은 어떠세요? 귀를 기울여 봤는데 정말 아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일반 에어컨에서 나는 윙윙거리는 압축기 소음이 전혀 없었어요. 전력 소비는 기존 에어컨 40% 수준이고 냉매를 안 써서 환경에도 무해합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현미경으로 열전 소자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기존에는 벌크 재료를 썼는데 저희는 나노 구조를 만들어서 열전 변환 효율을 15배나 향상시켰어요. 현미경 속 이미지를 보고 정말 경이로웠어요. 분자 수준의 정교한 반도체 구조가 마치 미세한 도시같이 질서정연한 인공 결정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3년간 수천 번 실패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기술은 반드시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때렸어요. 저는 규제로 문제를 막으려고만 했는데 이분들은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음 실험실로 가니까 실제 크기 벽걸이 에어컨이 있었어요. 겉모습은 평범했는데 뒷면을 보자마자 또다시 경악했죠. 진짜로 실외기 연결 배관이 없고 오직 전원선만 있더라고요. 실험실 온도가 현재 28도예요. 18도로 설정해 볼게요. 리모컨을 누르자마자 에어컨이 작동했는데 소음이 정말 제로였어요. 5분 후 22도, 10분 후 19도, 15분 후에는 18도에 정확히 멈추더라고요. 에어컨 앞에서 나오는 바람을 직접 느껴봤어요. 시원하고 부드러웠고 무엇보다 정말 조용했거든요. 손으로 본체를 만져봐도 미세한 진동조차 없었어요. 전력 소모량을 보실래요? 현재 450W입니다. 같은 성능의 일반 에어컨은 750W거든요. 40% 절약. 정말 숨이 막혔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어요. 에너지, 환경, 도시 미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완벽한 솔루션이었거든요. 저희 연구소 전체가 이미 이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지난 1년간 고장은 제로이고 전력비는 기존의 절반입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허풍이나 과장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작동하는 완성된 기술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연구소 회의실에서 이재준 박사님과 둘이 앉아 있었어요. 67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말을 해야 했거든요. 박사님, 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제가 틀렸습니다. 이재준 박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비난도 우쭐함도 전혀 없으셨죠. 3개월 전까지 저는 한국 기술을 무시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롱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6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어요. 할로웨이 박사님. 이재준 박사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박사님도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정책을 만드신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문제를 금지로만 해결하려 했어요. 박사님은 기술로 근본 해결책을 찾으셨는데 중요한 건 누가 앞섰느냐가 아니에요.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두가 더 나아지는 거죠. 유럽도 아시아도 모든 사람이 깨끗하고 시원한 환경에서 사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분의 말에서 진정한 과학자의 마음을 봤어요. 경쟁이나 우월감이 아닌 인류를 위한 순수한 열정이었거든요. 박사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왜 저희에게 이 기술을 공개하세요? 상업적으로는 비밀로 하는 게 유리할 텐데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딸이 지난 여름 파리에 교환학생을 갔었어요. 폭염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기술은 나누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정한 선진국은 기술을 독점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나라구나. 그럼 유럽에서 이 기술을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규제부터 바꿔야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노 열전 기술에 대한 안전 기준을 새로 만들고 기존 실외기 설치 의무 규정도 수정해야 해요. 제가 돌아가서 바로 추진할게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올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어요. 가슴 속에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런던 복귀 후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 환경위원회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제목은 나노 열전 냉방 기술의 환경적 우수성과 정책 도입 필요성이었죠. 한국에서 직접 확인한 데이터들을 다 담았어요. 에너지 효율 40% 개선, 소음 100% 제거, 냉매 사용량 제로, 도시 미관 개선, 무엇보다 시민 삶의 질 향상. 처음엔 반발이 엄청났어요. 할로웨이가 한국 가더니 완전히 돌아섰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특히 지난 여름 폭염 참사 후에 시민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몇 달 후 드디어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유럽연합 환경위원회에서 만장일치. 나노 열전, 냉방 시스템 도입 및 규제 개선안이 통과된 거예요.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나노 열전 기술 기반 냉방 시스템은 실외기 설치 의무에서 제외됐어요. 둘째로는 관련 안전 기준을 새로 만들고 인증 절차를 간소화했죠. 셋째로는 기존 지역 냉방에서 나노 열전 시스템으로 교체할 때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BBC 뉴스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했고 결국 세계가 따라가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배워야 해요. 앵커가 질문하더라고요. 박사님, 기존 정책이 완전히 뒤바뀌는 건 아닙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정책은 현실을 위해 존재합니다. 현실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죠. 그게 진정한 선진국의 자세예요.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3년 전 샴페인 들며 자축했던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유럽이 세계를 이끈다고 믿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진정한 리더는 고집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몇 달 후 드디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파리와 베를린의 첫 번째 나노 열전 에어컨들이 설치되기 시작한 거예요. 시민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조용하고 시원해. 전기료가 진짜 줄었어. 실외기 없으니까 건물이 깔끔해.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파리 시청 앞이었어요. 3개월 전에 덥다고 죄냐며 시위했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는 무배관 에어컨 홍보 부스가 서 있고 시민들이 줄 서서 체험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변화의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거든요. 유럽 전역에서 비슷한 광경들이 펼쳐졌어요. 베를린에서도 암스테르담에서도 사람들이 한국 기술에 열광하고 있었죠. 저는 서재에서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죠. 올해 가장 큰 교훈을 얻었다. 진정한 선진국은 다른 나라를 막는 나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구나.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다. 인류를 위한 진정한 리더십이었구나. 창밖 런던의 여름밤을 보니까 건물들 사이로 따뜻한 불빛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불빛들 중 상당수가 이제는 한국 기술이었어요.
세상은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곳이구나. 한국이 만든 작은 반도체 칩 하나가 유럽 전체 정책을 바꿨듯이 좋은 기술은 결국 모든 인류를 위한 거예요. 그날 밤 마지막 일기를 썼어요. 60년을 환경정책에 바쳤지만 올해 비로소 진정한 환경정책이 뭔지 알았다. 그건 금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만드는 것이었구나.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승리였어. 다음해 여름, 유럽은 또다시 폭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파리와 베를린, 런던 거리는 조용하고 시원했어요. 시민들은 더 이상 더위를 두려워 안 했습니다. BBC 특집 다큐멘터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국격을 넘어선 기술의 승리입니다. 작은 반도체 칩 하나가 대륙 전체를 바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마지막 말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자부심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힘이 아니라 묵묵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작은 노력들입니다. 소음 없고 환경 친화적인 냉방 시스템이 지구촌 곳곳을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한국이 조용히 답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 이야기를 현재 어디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지역을 적어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을 놀라게 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누리였습니다.